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마크. 자, 이번 순서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딴따란따란딴따란따란딴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축하해주세요. 저희 여러분의 북마크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오늘 역사적인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 가까운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여러분의 북마크를 아끼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성 씨도 인사해 주시죠. 안 그래도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따로 있어요. 뭐. 챙겨왔죠. 아, 진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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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앞으로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뭐 민성 씨랑 200회, 300회, 400회. 저희 뭐 제 목소리가 나오는 그날까지 1000회까지 여러분의 북마크 MC로서 더욱 쉽고 즐겁게 북한의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제 옆자리를 빛내주신 수많은 전문가분들 가운데 오늘 100회 손님으로 명실상부 저희 여러분의 북마크 이쯤 되면 패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연 100회 특집에 어떤 분이 잘해 주실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기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100회 축하 인사를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어떻게 제가 특별해서 특별해서 100회 나온 거 맞죠? 아, 맞아요. 네. 근데 뭐 기존 회 보니까 뭐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특별하게 대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히 패밀리가 될 자격이 있는데. 어머, 무슨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예, 어쨌든 네. 그 100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한 150회 정도에는 우리가 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럼요. 기분 좋게 더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그럼요. 건강하게 방송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저 여러분의 북마크가 1000회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만승무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유쾌하게 100번째 단박톡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올 연말 끝을 앞두고 있는 80일 전투의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급변하는 경제 현실,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민성 씨, 80일 전투, 뭘까요? 이 어쩌다가 이 전투를 80일씩이나 보고동 전투도 아니고 도대체 뭐죠? 저희가 간간히 사실 네. 언급을 했는데 민성 씨를 위해서 일단 80일 전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이제 10월 12일 날이 그 당창건 75주년이었습니다. 네. 그 당창건 75주년 10월 10일 딱 지난 다음에 11일부터 카운트가 되기 시작해서 80일 기간 동안 소위 이제 연말까지 그간 못했던 어떤 경제 성과를 몰아서 네. 속도전식으로 이제 진행한다. 이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시작된 이 80일 전투의 마지막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예, 정확하게 이제 카운트를 하면은 12월 29일이기 때문에 뭐 한 보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네요. 80일 전투가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총력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일 뭐 선전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 매체를 실리고 있는 다양한 선전 문구들을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면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 반드시 풍만한 결실을 안아와야 한다. 어허. 일꾼에게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 없다. 죽으나 사나 아하. 뼈를 깎아서라도. 뭐 약간 과격한 문구들이 연이어 좀 네. 붙어 있는데 북한식 선전 문구다라는 느낌이 딱 보기만 딱 옵니다. 네. 근데 북한 주민들 이런 문구를 매일매일 보면 압박감을 안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압박감을 느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걸 전투라는 형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본인 앞에서는 속도 전식으로 뭔가 하는 듯한데 실제는 상당히 일부러 꾀를 부리거나 더 뭐 느리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워낙 이제 전투라는 것도 어쩌다 한 번 정도 써야 되는데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형식화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 봐야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 12월 7일입니다. 80일 전투가 네. 종료되는 12월로 들어서면서 노동신문에 실린 논설의 한 문장에서 이 북한 당국의 절실함과 다급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장인지 함께 보시죠. 오, 노동신문에 저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네, 이거 빈칸이네요. 정말 노동신문에 오늘도 이렇게 네모칸이 2개가 떡하니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단박톡인지 스펀지인지 모르겠어요. 뭐 맞추라 이거잖아요. 사상 사업에는 네. 와 그리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쉬지 말란 얘기예요. 정답. 삶과 휴식. 잠깐. 좀 그럴싸한데? 왜냐면은 괜찮은데? 계속 굴러가라 했으니까 정답인 거 쉬지 아니야? 말아라. 정답인 거 아니야? 시장님 맞나요? 예, 가까웠으면 좋을 텐데 땡입니다. 야, 가깝지도 않았어. 혹시 힌트 가능할까요, 그러면 혹시? 예, 그러니까 어떻든 마음의 각성에 관련된 그렇죠, 얘기겠죠. 그렇죠. 정답. 마음과 각성? 이걸 이제 냉큼 주워 먹나? 힌트 속에 정답이 있다. 예. 아닌가? 사상 뭐지? 사업에서는 게으름과 이기심? 땡입니다.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네. 이거 뭐 진짜 정말 모르겠네요. 자만과 방심입니다. 자만. 왠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랐는데. 그 사상이라는 게 네. 어떤 많이 한다고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만도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사상에서 멀어져서 방심하지도 말고 사상에는 일정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공백을 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정답을 알고서도. 그냥 한마디로 그냥 빡세게 계속하라 이겁니다. 그쵸. 네.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80일 네. 전투가 시작됐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농부는 농사 열심히 짓고 장마당 상인은 장사 열심히 하고 그쵸? 그러면 되는 건가? 이런 전투 중에는 북한 주민들 어떻게 생활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장 단위 또 지역 단위 뭐 각각의 어떤 조직 단위를 통해 가지고 이 80일 전투에 다 임해야 됩니다. 각 단위별로 성과와 목표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이 80일 전투 기간에는 네. 어떻든 형식적이나마 계속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 활동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했던 자신의 어떤 부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놓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아무래도 생활상에 굉장히 제약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0일 전투 때문에 경제난 해소는 안 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죠? 예, 뭐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80일 전투라는 거는 네. 경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동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동안에 계획을 연초에 잡았지만 거의 건설을 못했던 그런 주요 대상 건설을 막바지에 몇 개를 그래도 정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제의 근본적인 어떤 동력이 된다기보다는 네. 가시적인 그냥 치적, 성과를 보이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냐면은 네. 내년 이제 1월 초에 이제 네. 8차 당대회를 예고했죠. 네. 이 8차 당대회라는 건 5년 동안의 성과를 결산하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그 결산하는 자리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조금은 생색낼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네. 마지막에 80일 동안 몰아서 계속 이제 독촉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이제 혹독한 좀 약간 뭐랄까 생활상 제약을 당한다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올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80일 전투라는 게 주민들에게 연말까지만 좀 참고 견뎌봐라라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이 북한 주민들의 생계 활동까지 제한을 해가면서 총동원해서 벌이고 있는 80일 전투 뭐 내년에 이렇다 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사실상 큰 성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가시적으로 내놓을 만한 성과라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네. 재정을 투여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라든가 이런 거대 토목 사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지방건설 사업들입니다. 네. 지방의 27개 도시에 각각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가장 가능한 80일 동안 가능한 거 한두 개만 정해서 주로 거기에 노동력이 투입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이제 뭐 인식할 만큼의 아주 큰 상징적이거나 큰 어떤 성과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예, 그렇게 봐야겠죠. 북한의 이번 80일 전투 같은 경제 발전을 위한 속도전이 사실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 북한에 했던 사상 사업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70일 전투나 이런 전투성의 속도전은 네? 7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7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가 되는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소위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든 아버지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 성과도 뭐든 간에 눈에 보이는 걸 막 내기 위해서 뭔가 주민들을 쥐어짜서라도 뭔가 성과를 아버지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발기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전 시에 이제 전투가 발기되면서 뭐 70일 전투, 80일 전투, 200일 전투, 100일 전투 각종 그 기한을 정한 전투성 이런 그 사상 사업들이 강하게 이제 추진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사상 학습도 같이 합니다. 굉장히 고달프죠. 이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돌아가지고는 사실상 자주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김정은 시대의 초반에는 잘 안 하다가 중반 이후부터 이걸 하기 시작했느냐 이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초반부터 이걸 안 했던 이유는 이게 이미 예전 아버지 시대나 가능했던 그리고 별로 이제 지금 인구사회학적으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의 성분과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과거 방식의 이런 전투성 그 경제 성과를 내기는 사실상 그렇게 그닥 효율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다가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 가해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자연재해도 계속 있었고 또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도저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어떤 경제 운영 방식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묘안으로 내놓은 게 과거 아주 고리타분한 이 이제 전투성 이 속도전을 가져와서 넣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올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내년 2021년은 또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안 비슷했다. 아무튼 이번 80일 전투 성과가 더 절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약속과 연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그 집권 초반에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제 사실상 굉장히 그 다짐을 했죠 본인이 그 공언을 한 거죠 사실상 공언을 했는데 올해 이제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에 이제 열병식을 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의 거의 3분의 1 가량을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 감사 표시에 다 모든 거를 바쳤습니다.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통치가 제대로 안 됐고 또 경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대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 뭔가 과대 포장해서 속이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 소외를 통해서 솔직하게 밝히는 방식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8차 당대회 때도 그런 모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1월 8차 당대회 겸 김정은 위원장 생일도 있으니까 북한이 또다시 한 번 더 열병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던데 북한 열병식 한 번 할 때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들썩들썩 하잖아요. 들썩들썩? 그렇죠. 실장님 어떻게 보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가능성도 있다라는 뭐 의견이 나오긴 하는데요. 왜 낮게 보는 이유는 그 당창건 75주년 행사 때도 사실상 코로나 한복판에서 이 대규모 행사를 치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나마 조금은 코로나가 확산 추세가 아직
그러니까 소위 3차 유행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유행으로 번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부 내부에서는 어떻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겠다. 필요성에 더 압도적인 우위를 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굉장히 초특급 비상 방역 체계로 격상을 시켜놓고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 여러 가지 소식통을 들어보면은 내부에 상당 부분의 확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위태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당창건 75주년에 이미 했는데 몇 개월 후에 또 열병식을 대규모로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고 굳이 그렇게 호전적인 열병식을 통해서 새로 등장하는 바이든 정부에게 굳이 뭐 그 메시지를 던질 필요는 없다. 그러네요. 뭐 그런 측면에서 열병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뭐 북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미 관계를 전환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북미 관계가 북한의 생존 네,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북한 역사의 한 70년은 미국을 상대로 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책 모든 것이 다 미국을 향해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70년의 관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기존의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발전을 하고 싶어 해요. 경제 발전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본인이 자연 수명상 최소한 지금 나이로 간다면 20, 30년 더 통치를 해야 돼요. 근데 20, 30년을 계속 이 모양으로 살 수는 없죠. 근데 어떻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세계적 추세에 맞게 살고 싶은 건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뭐 생존의 어떤 길을 가로막고 있거나 최소한 생존의 어떤 그 주요 길목을 자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떻든 관계를 개선해서 관계를 정상화해야지만 대북 제재도 풀리고 국제사회 일원이 되고 투자도 받고 경제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미 관계가 아마 내년에 북한에게는 최대의 정책 사안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2020년 올 한해 우리와 북한의 관계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우리 정부도 다시 한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뭐 미국 바이든 새 정부 출범도 앞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앞으로 가져가야 할 좀 현명하고 좀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이 초기부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은 일단 바이든 정부도 좋은 정책을 펼치고 싶었는데도 상대가 먼저 강하게 나와버리면은 운신의 폭이 없어집니다. 내가 정책을 좋게 쓰고 싶었는데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도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거나 또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동 이거를 일단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핵화의 의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한테 기존의 정부가 했던 합의를 계승해라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도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승하는 행동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핵미사일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재확인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어떻든 간에 대화로 풀겠다라는 그 평화적 자세는 계속 견지를 해주고 그 얘기를 메시지로 줘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고비도 정말 많았던 2020년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뭐 북한 당국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두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함께 협력해서 2021년에는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저 역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을 향한 예리한 시선. 깊이 있는 한반도 이야기를 전하는 여러분의 북마크. 네, 따끈따끈한 북한의 핫이슈를 전하는 나우국 시간입니다. 27년차 북한통 이영종 소장님과 똑소리나는 AI 스피커 마크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마크, 북한 관련 핫이슈 공개해줘. 북한, 전력난에도 중국의 전기 수출.
에이, 요거는 좀 마크야. 근데 북한은 전력난이 가뜩이나 심한데 어떻게 수출을 하니? 네가 뭐 좀 잘못 안 거 아니냐? 조사 결과 중국 해관 종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중국 야오닝성에 수출한 품목 1위는 전기에너지고 수출 금액은 689만 달러, 한화로 약 74억 8천만 원입니다. 에이, 저는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그 귀한 전기를 네. 중국에 수출? 맞습니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넣어서 하나요? 뭐 아니면 뭐 아이언맨 심장처럼 이렇게 에너지 물질을 보관했다가 이렇게 이런 장치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어? 송전선을 통해서 네, 북한에서 생산한 전력을 중국의 공장 또 가정 뭐 이런 시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북한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접경 지역이 붙어 있긴 하지만 엄연히 국가가 다른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워낙 뭐 끈끈한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네. 1955년에 이제 서로 간에 협정도 맺고 또 공동으로 전력과 관련한 회사도 세워서요. 오. 압록강 일대에다가 4개 발전소를 건설해서 그 전력을 북한, 중국이 쉽게 말하면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소유의 발전소니까 형식상으로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돼 있고 뭐 이 4개에다가 최근에 이제 2개를 더 건설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량이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뭐 가뜩이나 고질적인 전력난을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기 수출까지 하면은 이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민들한테는 한정적으로 제한된 시간, 잠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주민들이 뭐 전력이 부족하니까 아 그쪽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야, 이 전력 중국에 팔아서 왜 하나 벌자. 뭐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74억 원 우리 그러니까요. 돈이면 어마어마한데요. 뭐 아주 뭐 소중한 이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수출 자원. 뭐랄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걸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래 전력 부자였어요. 전기 부자. 네. 북한이요? 일제 시대인 1937년에 평안북도 삭주 네. 압록강인데 저 가봤는데 오. 수풍댐 오?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 최대의 수력 발전소였어요. 그래서 네, 해방 이후에 우리가 전력이 없어가지고 이 수풍 발전소 전력을 우리가 가져다 썼어요. 그 풍부했던 전력 또 북중 간의 끈끈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압록강변에서 생산한 그 전력을 중국 쪽에 나눠 쓰는 또 제공하고 수출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틀을 잡은 거죠. 아 경제난을 타개하는 외화벌이 수단이 된 셈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막 두 번째 북한 관련 핫이슈 공개해줘. 북한판 불땡볶음면 인기. 경제난 심할수록 불타는 매운맛. 아니 마크야, 북한의 경제난에 매운맛이 인기라고? 현재 북한에서 우리의 제품과 유사한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 우와! 아 진짜네요? 네,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저 먹어보진 못했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 브랜드를 보면은 네. 경흥은하수 공장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북한에서 음식, 식품 브랜드 하면 경흥이에요.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실 텐데 이게 오른쪽이 우리 거고요. 왼쪽이 북한 거예요. 이 입에서 불 뿜는 닭 캐릭터까지 너무 똑같거든요. 북한이 사실 우리 한국의 어떤 디자인, 네. 특히 식품 디자인 이런 거 많이 본떠서 해요. 그러니까 커피 믹스 커피 네? 똑같아요. 오. 아니 그렇다면 소장님, 북한의 매운맛 열풍을 알 수 있는 뭐 음식이나 현상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에서 살다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나이, 연령에 따라서 좀 연식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궁금하네요. 지긋하신 분들은 평양 뭐 대동강 숭어국, 대동강에서 잡은 숭어 예전에는 맑은 국물로 이렇게 끓여냈는데 요즘 얼큰하게 먹는다. 냉면, 옥류관 평양냉면 뭐 슴슴한 그런 네. 맛으로 먹었는데 네? 요즘은 다 양념장을 양념장? 얹어준대요. 그래서 몇 개 먹는데 젊은 친구들, 신세대 네.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한테 네. 물어보니까 어떻대요? 인조 고기밥. 인조고기밥? 네. 그게 그렇게 매운맛으로 인기라고 그래요. 정말 매운맛으로는 극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벌써 맵네요. 속이 쓰린데 사실 뭐 북한 음식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좀 심심하고 네. 담백하고 뭐 그럴 거라고 원래 그게 생각들을 하는데 전통이었고, 네. 도대체 북한의 매운맛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뭐 양념도 없다, 고추도 부족하고 이래서 뭐 김치도 매운맛 안 백김치. 먹고, 네, 그냥 정말 닝닝하게 이렇게 먹을 거다 이랬는데 북한도 매운맛 요즘은 뭐 신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잘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불닭볶음면도 얘기 네. 들어보면 북한 게 지금 훨씬 더 맵다는 거 아니에요. 아, 북한 게 네. 더 맵대요? 네, 그렇게 더 맵게 만들어졌다는 게 저도 좀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죠. 근데 사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뭐 짧은 치마, 네. 빨간 립스틱이 유행을 하는 것처럼 매운맛을 찾는다고들 하던데 요즘 뭐 우리도 뭐 마라 맛이라든지 매운맛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도 뭐 똑같은 걸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제 그 지금 음식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대동강 뭐 숭어국, 네. 평양 냉면, 옥류관 냉면 이건 거기 가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도 이제 뭐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면서 북한에 지금 불고 있는 열풍이 냉동식품 열풍이에요. 아. 냉동 피자, 냉동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식품 단계로 가다가 이제는 간편 즉석 조리식으로 가면서 다양한 맛을 이제 네.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더니 뭐 경흥식품 같은 데서 한국의 거를 좀 모방해서라도 만들자 이렇게 된 거고 북한 주민들이 뭐 스트레스 이런 거 우리 뭐 낙지 매운 낙지 먹어도 하잖아요. 딱 먹고 나면 좀 풀리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 자극적인 그런 네. 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도 그동안에 뭐 술, 담배 이런 것들로 했는데 이제는 좀 음식에서 그런 것들을 찾고 있지 않나. 아, 매운 이런 거를 생각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자.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그런 거 좀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아하. 북한 스트레스 해소, 매운맛보다는 사실 남북이 경제 협력에 힘을 합쳐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창한 경제 협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북한 주민들 민생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뭐 배달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간편식이라든가 이렇게 즐기는 것들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더 맛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매운 음식 대신 좀 이 경제난부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미정 누나 스트레스 받으면 늙는데요. 릴렉스. 아, 또 이런 식으로 나를 또 스트레스를 주네. 아, 참. 막, 너 때문에 오늘 나는 매운 거 말고 단 거 땡긴다. 네.